자, 지금부터 기존 집행부가 아닌 이번에 선임된 임원분들과 또 저와 이제 힘을 합쳐서 과거에 있었던 좀 찜찜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인 목적인 주택 건축을 이제 진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행부에 갖는 기대와 과거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이유는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저희가 이제 2016년 10월 11일인가 창립총회준비위원회라는 비대위 단체로부터 그 당시 또 2017년 7월 29일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합장으로 선출됐던 이제 경험도 있었죠, 저는. 그리고 이번에 약 125명에 해당하는 조합원분들이 이제 과거 집행부로부터 강제적인 제명 조치를 당하시고 그에 맞서 싸워서 통합대책위원회라는 비대위가 새롭게 또 구성이 돼서 결국은 이 자리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났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손을 들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이서구 팀장님께서 거수자를 지명해서 마이크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질문하세요. 지금부터. 질문하면 되나요? 예, 일어서서 누구라고 성함만 말씀하시죠. 동호수를 말씀드릴까요? 아니, 성함만 말씀. 박혜진이라고 하고요. 우선 오늘 임시총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땅 매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바로 또 공사가 잘 진행이 되는지, 이게 지금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진행 과정. 현재 예전에 지금 총회무효 확인회소에서 과거에 패소했었던 이제 저희 쪽이죠. 비대위 쪽, 현 비대위 쪽, 지금은 이제 조합 임원이지만 토지를 확보가 82%가 협의까지 치면 완전히 끝났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부족했던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 매각 협조 공문이었는데 그것도 신청 상태로 이제 발송만 기다리고 있던 그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총회무효 확인회소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8월 7일 기해서 2018년 8월 7일 기해서 모든 토지 계약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보한 모든 토지 계약서가 전체 면적의 약 49%, 국공유지 25%, 그 다음에 GD라는 업체가 갖고 있는 건 7%,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과거 임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약 3% 정도였는데 뭐 어쨌든 그 3%는 빼도 약 82% 정도가 그 당시에 협의까지 치면 완료가 된 상태였어요. 8월 7일날 다 임기가 끝났어요. 합의 약정서는 카페에 게시돼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을 것이고 5개월 동안 그 토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설립인가 접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5개월 동안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렇게 총회를 만들어진 것도 어느 부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당면한 첫 번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과거의 청산도 물론이거니와 토지 부분을 빠르게 조속히 해결해서 설립인가 접수를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토지주 분들과 현재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며칠 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나름대로 비대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 내용이 조합원들한테 공개되지도 않고 또 의지가 없다 보니까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비대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접촉은 좀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는 다시 계약을 확보를 해야 돼요. 계약이 완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첫걸음을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인터넷상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저희에게 오늘 선출된 집행부가 노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른 질문 받을게요. 조동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수 동원수가 다시 된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뭐 분담금이 이제 3차까지 됐는데, 저는 3차까지 됐는데 이거를 혹시 뭐 안 내신 분도 이걸 언제까지 3차까지 다 내신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부관장은 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중복 동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과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배임 행위로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신 집행유예 상태시죠. 전 우리들의 대표셨고, 이분이 이 사회를 통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직 추진위원회 이사회의록이 2018년 3월 3일 이후로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공개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다만 심증은 확실하죠. 10월 14일 이후로 가입하신 분들은 그 돈을 내든 안 내든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선언이 있었고, 그 선언이 이루어진 계기는 업무대행사 바렌비엔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라는 것이 전 집행부의 근거가 되었죠. 하지만 주택법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는 업무대행사의 계약과 해지는 조합총회의 필수 의결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이는 함부로 어떤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이사회가 혹은 조합장이 하거나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해요. 선정리가 사실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 중에 몇 가지 방법은 예전에 전 집행부가 공개 이사회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카페에 가서 1번, 2번, 3번 방안에 대해서 조교목 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혼자만의 방안에 불과하니까 새로 선출되신 임원분들과 협의해서 마땅한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3차 분담금 고지, 누구는 1차만 내고, 누구는 2차만 내고, 누구는 3차까지 내고, 우리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누가 몇 차까지 내고 누가 몇 차까지 내고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상태예요.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 왜라는 질문이 사실 또 의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장도 결국은 조합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을 100명이 말할 수 없으니까 한 명으로 집중해서 말하겠다라는 대표자에 불과해요. 권리나 의무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대신 책임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임원분들과 협의해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치민이라고 합니다. 그 토지 확보를 하려면 돈 금액이 들어가는데 현재 조합원들이 낸 그 조합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합해명 여러분들 340명이 이제
접속해 계신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민형사 고소장이나 재판의 판결문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여태까지요. 하다못해 10,000원씩 저희 이제 비대위 사무실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통장의 사본도 사진 찍어서 그대로 공개한 적도 있고 변호사비 모금액 그대로를 또 공개한 적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정돈해서 제공해 드릴 뿐이지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선 그 자료가 제 손에 있어야 됩니다. 제 손에 있는 자료는 2차 조합원 발행 BNC 관련한 자료와 지금 예전에 3월 3일에 업무용역사로 추인된 주식회사 신지토건의 자료,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집행부로 완전히 끝났으니까 선포가 됐으니까 이제 집행부의 요청에 협조를 당연히 해주시겠죠. 2차와 3차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다만 1차 조합원들의 자료는 전 집행부가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명도 소송 가처분 및 그런 본안 소송을 통해서 회수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되 그 외에 따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때부터 여러분들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죄송합니다. 김선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렌디씨와 신지토건이 지금 시행사로 1, 2차를 모집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전 집행부하고 시행사인 신지토건의 관리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귀책 사유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짓지만 어떤 브랜드로 시공사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 계신지 또 이번에 새로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비대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땅 매입 자금에 대한 거라든가 또 기존 임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고소를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조합 집행부가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3년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나간 횟수가 약 13회 정도 됩니다. 이분들께서는 사실 계속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존을 위한 대응을 계속 하고 계시죠. 이미. 그러니까 협조를 원활히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 이 부분 말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자, 바렌비엔씨와 신지토건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의 들어온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선우님께서는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가요? 예. 저희도 핸드폰에 울리면은 언제나 말은 안 해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안건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부분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일단 저는 개인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김현정 감사님께서는 저에게 문의 얘기하는데 반드시 어떠한 불이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저에게 감사로서 계속 비대위 감사로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한 명의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대표 또는 여러분 전체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리 정도만 해줄 뿐이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토지 매입 자금 문제, 양쪽 업무 대행사의 귀책 사유에 관련된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다 라면은 따지기 어려워요. 설령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이다 하면 따지기 어려워요. 편법적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어서 불법적인 증거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불법적이다 그러면은 바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꺾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거보다 더 막중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측도 해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도 않고 캐내기도 어렵다고는 보고 있어요. 뭐 관계자분들 여기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기도 합니다. 또한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듯이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공개한 상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수치한 상태로 움직이고 싶어요. 제가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해버리면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조금 신뢰를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만큼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공사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2차 조합원들이 2018년 3월 3일에 약 10분이 창립총회, 전 집행부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셨어요. 나머지 2차 조합원들 약 245명 중에 10분 정도 가신 거죠. 나머지 분들은 다 보이콧 하셨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1차 조합원분들과 3차 조합원분들이시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주택법이 정한 총회의 필수 의결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전 집행부가 위임받겠다라고 했는데 다들 박수 치셨어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기 권리를 찾아 먹질 못해요. 눈 감고 있으면 바로 후배어가요. 예전에 저희가 2017년 7월 29일 총회 때 저희 비대위가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허락을 받았던 집행부 운영비가 1,45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18년 3월 3일 날 전 집행부 추진위원회가 취임받은 조합 운영비가 얼마예요? 2,600만 원, 2,400인가 2,800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의를 내용을 몰랐다라고 억울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케이를 해주신 거는 여러분의 손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급의 지식을 다 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임원으로 뽑아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시고 또 이런 질문들이 어느 정도 이미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단톡방에 이미 또 올라가 있고요.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임원들과 함께 찾고 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서 찾을 수 있도록 사실 이런 시공사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총회 필수 의결 사안이라고 저는 원리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집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참석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